첼시가 지금 챔피언스리그 우승 이후에 계속해서 이런 팀 보강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기사를 봤을 때도 그렇고 홀란드 얘기가 지금 졸라 많아요. 그렇죠. 홀란드와 첼시 이야기는 우리가 또 첼시와 공격수 다른 옵션들에 대한 얘기까지 지속적으로 영상을 통해서 다뤘는데 그 일하시는 동안 우리 영상 다 못 보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번 영상에서도 다뤘지만 이번에는 조금 얘기가 또 달라졌습니다. 홀란드와 첼시가 선수와 구단 간 개인 합의가 맞춰졌다. 그러니까 개인 합의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더라고. 그렇죠. 개인 합의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남은 건 도르트문트 구단뿐이다. 이렇게 지금 상황이 정리가 되는데요. 정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첼시 소식에 관해서 저명한 ITK의 한 계정이 이 소식을 먼저 전했어요. 이 계정이 큰 신뢰도를 얻는 이유는 작년에 에두아르 맨디와 첼시의 이적 루머를 제일 먼저 공개한 쪽이 이 계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ITK만큼은 이미 신빙성이 상당하다라고 첼시 팬들 사이에서는 저명한 이 공신력이 있었고요. 근데 이 계정의 경우는 첼시와 웨스트햄의 구단들이 팔로우를 하고 있는 계정이고 여기에 대해서 로마노, 맨로, 온스테인까지 이 계정에 팔로워가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 계정입니다. 그래서 역시 신뢰도가 좀 있다라고 좀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계정을 통해서 공개된 정보는 엘링 홀란드와 첼시가 개인 합의를 마쳤다. 홀란드가 첼시 이적에 일단 동의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두근두근하게 만드는 새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누구를 두근두근하게 만들죠? 박중서를 두근두근하게 만드나요? 무조건이죠. 그 어제 보셨죠? 중서영 후원하신 거. 첼시 엠블럼이 이렇게 푸사에 있더만. 그 새끼는 뭐 그 시간까지 잠 안 자고 뭐 하는 거야? 오늘 출근 안 했더만요. 아 그래요? 네. 당직이었나? 아니 당신 명섭이 형. 그랬나? 토크 명섭이 형이 하셨으니까. 새끼 뭐 안 자고 하고 지금 뭐 휴가인가? 아무튼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네. 뭐 사실 이렇게 영상에서 깊게 다룰 만큼 중요한 인물이 아닙니다. 네. 홀란드가 더 중요해. 그럼요. 홀란드가 더 중요하지. 아마 이걸 보고 계시겠지. 네. 홀란드의 경우는 이 ITK의 정보에 따르면 결국 홀란드와 첼시 간의 개인 합의가 맞춰졌기 때문에 50%가량 맞춰진 셈이라고 이미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50%니까 선수 개인 간 합의는 맞춰졌고 그럼 나머지 구단과 구단 간의 협상만 남아있다. 그래서 이제 그 50%라고 표현을 한 것 같고요. 원래 홀란드 딜의 최고 문제 중에 하나는 천문학적인 선수의 주급 때문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적료는 이 바이아웃 자체가 일단 공식적으로 드러나는 건 높게 책정이 안 돼. 물론 이제 이거는 표면적인 거라는 얘기가 많지만 이 첼시 정도 규모의 클럽이 홀란드의 이적에 있어서 이적료를 지불을 못한다? 저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이제 코로나 시국인 걸 감안해야겠지만 문제는 주급이에요. 왜 주급이냐? 이게 그러니까 저도 사업을 해봤잖아요. 고정 제출되는 비용이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디서 내가 우리 뭐 마라탕 집에 마라탕 하셨으니까 셰프랑 빼오려고 해. 그러면 이제 뭐 내가 얘기를 할 수 있겠지. 연봉 더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 내가 대신에 뭐 이제 뭐 약간 뭐 계약금 형식으로 줄게. 계약금 한 번만 주는 거잖아. 그죠. 근데 이 연봉, 월급 이거는 그 정한 걸 계속 줘야 돼요. 계속 고정 지출. 그러니까 정윤이 형도 얘기를 하잖아요. 너나 나나 그리고 요원들이나 이런 또 열정맨이나 미전 실장이나 그죠. 이런 사람들 고용함에 있어서 계속해서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에 대한 지출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홀란드의 주급을 좀 같은 선상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급 쪽에서의 어떤 걸림돌이 가장 구단을 골치 아프게 만드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이 주급을 역시나 홀란드 딜에 가장 걸려 있었던 큰 문제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 바이아웃이 어차피 내년에 발동된다는 얘기가 있긴 하지만 도르트문트가 일단 만약 부른다고 한다면 부르게 될 이적률도 매우 높다는 건 당연한 일일 것이고 그렇죠. 여기에 홀란드의 주급까지 껴있을 거기 때문에 첼시로서는 이 딜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냐는 그간의 의심적인 시선들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홀란드 에이전트가 누굽니까? 라이올라예요. 맞아요. 그리고 그 홀란드 아빠한테도 뭐 돈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지금. 이 ABC에서 나온 정보를 보니까 라이올라에게 주는 에이전트 피 그리고 홀란드의 아버지에게도 줘야 되는 금액의 합이 3천만 유로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선수를 영입하는데 이 정도도 많이 써야 되는데 이 에이전트 피나 그리고 아빠한테 줘야 되는 돈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이건 첼시 입장에서 부담이거든. 그렇죠. 그리고 일각에서는 홀란드가 언론에서 보도된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원한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야, 홀란드 데려오면 좋지. 근데 로만이 아무리 돈을 쓴다 해도 이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겠냐? 라고 대부분이 이제 걱정을 했는데 예상 주급 금액이 언론에서 나온 그동안의 금액은 58만 유로 즈음이었습니다. 주급이 이 정도예요. 한 60만 유로라고 치면은 기존 주에 수령하는 게 그쵸. 거의 뭐 얼마야 이게 한 8억? 이 정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기존 팀 내 선수들보다 1.5배 내지는 2배 정도 더 비싼 금액이에요. 2배 정도? 네. 2배 정도. 네.
약간 유구 같은데. 약간 그러니까 네. 이런 실수 많이 합니다. 네. 형 안 계신 동안에 더 많이 했어요. 네, 좋아요. 2배. 예, 그러니까 솔직히 한 선수한테 주급이 이렇게 많이 집중되면 다른 선수들도 야 얘는 이 정도 받는데 나도 이 정도 줘 라고 할 만한 근거가 생기잖아요. 주급 체계를 깨는 게 이게 좀 이제 쉽지 않거든. 그러면 고정 지출은 더 배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홀란드들이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했지만 지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로마는 홀란드 영입에 필사적이고요. 꽤 큰 걸림돌이었던 선수 개인 협상을 이 ITK에 따르면 이제 마쳤다는 거니까 굉장히 큰 의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보다 홀란드의 에이전트는 라이올라인데 개인 협상을 마쳤다라는 점. 그러면 분명 굉장히 많은 변수들을 첼시가 해결했다는 걸 뜻하기 때문에 분명 기대케 만드는 새 소식이 업데이트됐다. 이렇게 일단 간주가 됩니다. 홀란드는 지금 그리스에서 휴가를 좀 보내는 중인 것 같은데 일단 계속해서 뉴스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결국에 이제 도르트문트가 홀란드의 이 영입설, 이적설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가. 네. 근데 저는 영국 언론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홀란드가 내년에 이제 바이아웃이 발동이 되면 바이아웃 금액이 7,500만 유로라는 얘기가 많잖아요. 그러면 영국 언론들은 이거의 2배 정도 되는 1억 5천만 유로를 첼시가 제의하면 도르트문트가 승낙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언론에서 지금 다뤄지는 이 금액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도르트문트가 1억 5천만 유로면 팔 것이다 라고 지금 타이틀이 걸려있거든요. 좀 기정사실화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문제는 이 소스가 다 영국 언론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독일 쪽 독일 발은 없다는 거. 그게 아닌 거죠. 도르트문트는 1억 5천만 유로면 팔겠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는 부분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 이 소스는 지금 믿을 수 있는 소스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도르트문트는 정말 팔고 싶어하지 않을 수 있다. 왜냐면 이번 이적 시장 동안에 산초가 지금 맨유하고 링크가 꽤 많이 나고 있고 작년이랑 다르게 올해는 정말 산초가 맨유로 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이미 독일 쪽에서도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초가 도르트문트의 어떤 이적 자금 충당을 위해서라도 팔릴 수 있다는 거 생각을 해보면 한 시즌에 홀란드 산초를 동시에 파는 건 그건 안 되지. 챔스까지 가는 도르트문트인데 굉장히 위험 부담이죠. 그래서 도르트문트는 원래도 나포세일이라는 안 팔겠다라는 입장이 있다라는 게 그동안 고수가 되어 왔지만 보도가 되어 왔지만 이 입장은 1억 5천만 유로를 첼시가 부른다 한들 고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저는 도르트문트가 영국 언론의 보도처럼 지금 홀란드를 판매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여지는 전혀 없는 것 같고 무조건 지킨다. 산초는 팔 수 있다. 하지만 홀란드는 내년에 더 싼 가격에 파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무조건 지킬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첼시가 지금 거의 유일하게 보강해야 되는 마지막 퍼즐 그 조각이 최전방 공격수예요. 이거는 누구나 축구 조금만 보시는 분들 다 아실 텐데 그러다 보니까 홀란드 얘기가 나왔고 홀란드 외에 다른 선수들에 대한 이적설도 꾸준히 있었습니다. 벨로티도 잠깐 영입 리스트에 올라와 있었고 해리케인도 얘기 있었고 해리케인도 얘기 있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이제 홀란드까지도 그런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언론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첼시가 사실 저는 스트라이커 외에 다른 자원도 조금 보강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거든요. 일단 킨셀라가 이번에 얘기를 했더라고요. 니제르 킨셀라. 홀닷컴의 이제 첼시 담당 기자죠. 예, 첼시가 주드 벨링엄에게 10대 초반때부터 관심을 두고 있었대요. 그래서 도르트문트의 벨링엄 원래 이제 영국에 있었던 선수니까. 그렇죠. 벨링엄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다. 어쩌면은 이 관심이 정말 현실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해놓았고 해리케인도 지금 공격수 영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첼시의 레이더망의 후보군에는 계속 있다라는 걸 이제 킨셀라가 확인을 해줬죠. 네, 어쨌든 이제 홀란드가 좀 어디로 갈지는 이제 이건 초미의 관심사는 맞아요. 첼시가 될 수도 있고 사실 뭐 맨시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레알 마드리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홀란드를 사실상 이거는 나는 홀란드를 뽑는 팀이 진짜 그 해 이적 시장의 승자라고 봐요. 지금 현 시점에 음바페도 마찬가지겠지만 또 이제 스트라이커가 가지는 특수성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그래서 어쨌든 첼시가 과연 홀란드 영입에 성공할지는 뭐 저희도 아직 뭐 알 수 없는 문제니까 이것도 한번 꾸준히 한번 지속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일하시는 동안 우리 영상 다 못 보셨죠? 거의 못 봤죠. 거의 못 봤죠. 이건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못 봤어요. 이거 봤으면 이게 구라예요 오히려.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바쁜 와중에. 그러니까 내가 그걸 좀 알겠더라고. 그러니까 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구독자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와 이사TV는 하루 영상 밀리면은 이거는 못 본다. 내가 이 얘기가 뭔 얘기인지 알겠더라고. 그러니까 막 그 이제 DM으로 좀 많이 보내주셨어요. 아니 이제 형 나온 영상이 좀 사라지고 있다. 많이 내려야 된다. 내가 지금 16일을 자리를 비웠어요. 16일을 비우다 보니까 16일이면 우리가 하루 평균 4개의 영상이 업로드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16일 동안 4개면은 64개의 영상이 64개가 밀릴 동안에
이거 어떻게 다 봅니까 솔직히. 그리고 이제 훈련 끝나고 어쩌고 뭐 하고 나면 이제 다 저녁이고 이런데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한 편도 못 봤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예 안 본 건 아닐 거니까. 봤죠. 그러니까, 당연히 봤죠. 기억나는 영상 있네. 들이 과연 내 욕을 얼마나 했는가. 좀 많이 했죠. 중간 그리고 욕한 포인트는 항상 내 지인들이 보내줍니다. 고자질이 있구나. 그런 거는 이제 제가 레이더망에 항상 스파이를 심어놓고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박종윤이죠. 이거는 뭐 그리고 이 친구는 어쨌든 욕을 하긴 하지만 보통 맞장구를 많이 치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냥 분위기 파악하는 스타일. 따라가고. 분위기 파악 잘하나요? 잘 못합니다. 사실. 네. 저는 약간 그거예요. 막타 치는 스타일이에요.